네, 다시 강의 이어가겠습니다. 자, 부제 34. 번뇌의 말을 쫓자면 역시 병법을 알아야 한다. 이것도 그때 했던 거거든요. 이 중복되는 거는 경어선사에 대해서 바로 알기라는 책이라 그래요. 책이. 자, 경어당이 항상 병서보기를 좋아했었다. 그 얘기는 뭐야? 경어스님이 여러분들도 아마 처음이겠죠. 뭐 병서보기를 경어선사가 왜 좋아해? 응? 대선승이 병서는 왜 봐? 했는데 이게 김태읍의 내용에서 언급되고 있죠. 그런데 경어집을 비롯한 어떤 경어 관련 책에서도 경어 스님이 병서보기를 좋아했다는 것은 한 군데서도 없어요. 이걸 보면 이 김태읍이 뭐다? 수집 능력이 아주 뛰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왜냐하면 그때 당시로 김태읍은 뭐니까 친일파로서 명리승이라 권력이 엄청 셌어요. 그래가지고 뭐래더라? 뭐 힘전 개발운동이라나 나발이라나 이런 걸 하면서 그 창씨 계명도 막 강조하고 창씨 계명을 막 그거를 안 하는 사람들은 또 막 괴롭힘을 주고 막 이랬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친일파죠. 그래서 어쨌든 이 이야기 속에 경어선사가 병서보기를 좋아한다는 정말 기상천외한 이야기죠. 이게 지금 기상천외한 이야기가 처음에 저도 이걸 접했을 때 경어선사가 무슨 병서보기를 좋아해. 근데 또 뭐래요? 번뇌말을 쫓는데 병법을 이용한다는 것도 역시 웃기는 말이죠. 경어선사가 뭐 트릭으로 아마 이런 말을 했던 것 같아요. 뭐 그래도 어쨌든 간에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는데 이거를 보고 또 우리한테 많은 그걸 준 거는 경어선사가 그 전봉준 장군과 관련해 가지고 경어선사가 전봉준 장군한테 보낸 친필에는 써 있어요. 뭐라고? 병법은 물어보되 자주 고하지는 마십시오. 이렇게 쓴 걸 보니까 병법을 전봉준 장군이 계속 물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경어선사가 이 손자병법이나 뭐 제갈공명 진치는 법 이런 거를 공부를 했었던 것만은 사실이고 이게 아주 뜬금맞은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 처음에 전봉준 장군 얘기가 안 나왔을 때는 이거 참으로 뜬금맞은 얘기다. 무슨 경어선사가 번뇌말을 쫓는데 병법을 했는데 저 서간문이 그 뒤에 발견되거든요. 저게 발견된 게 아니라 늦게 번역을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 병법을 고하되 자주 고하지는 마십시오라고 써 있는 걸 보니까 이 병법을 했던 것 같아요. 자, 대사는 이때부터 한 기행이 있었으니 기이한 행동이라는 거죠. 항상 병서보기를 좋아했던 것이다. 호호호호호. 얼마나 경어선사가 이걸 보면 그 전봉준 장군이 군사를 일으켜서 동학농민을 일으킬 때 경어선사의 도움을 얼마나 많이 받았는가를 알 수가 있고 경어선사가 얼마나 많이 이 동학농민에 참여했다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이죠. 가슴 아프죠. 제갈공명의 병서나 장량의 병서나 하는 장량도 유명하고 제갈공명도 유명하죠. 병설에 그래서 진치는 법, 그 다음에 습격하는 법, 그다음에 육도 삼약, 병술 이런 것들을 연구했다고 합니다. 보통 일이 아니죠. 그래서 이걸 보면 우리 경어선사도 1등 공신이야. 전봉준 장군처럼 우리도 이 경어선사를 동학농민의 역군으로서 1등 공신으로 쳐줘야 돼요. 스님은 전쟁에를 나가시렵니까? 그 제자가 물었죠. 진을 착 펼쳐놓고 하니까 걸추작거리잖아요. 왔다 갔다 하려면. 그래서 스님은 무슨 전쟁에를 나가시렵니까? 정작 하실 공부는 아니하시고 왜 밤낮 병사만 들여다보고 계십니까? 어떤 제자가 이와 같이 물었어요. 그러한즉 대사는 이게 다 공부야. 이게 큰 공부거든. 공부는 무슨. 아마 그 제갈공명의 진치노 이런 거를 펼쳐놓고 병서를 보았던 것 같아요. 번뇌말을 쫓자면 역시 병법을 알아야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대답을 하고 병서도 성공부에 일조가 됨을 말하였다. 가슴 아프죠.
제갈공명의 병선이 장량의 병선이라는 이를 진치는 법과 습격하는 것을 육도 삼약의 그 병수를 연구하였다는 경어의 이야기는 사실은 좀 생뚱맞지만 경어가 유교 도가를 다 섭렵한 관점에서 본다면 병서보기도 그렇게 했을 게 아니냐라고 생각을 들고, 또 이게 공부거든. 번뇌 말을 주자면 병법을 알아야 되는데 이거는 아니고 경어선사의 진명목을 느낄 수 있는 대목이라고 본다라고 이 멍청한 내가 썼어요. 내가 썼어요. 이거는 전봉준 장군 이야기를 전혀 모르는 2012년도에 썼습니다. 뭘 어떻게 하나? 김태우가 이렇다고 하니까 그런가 보다 했는데 이 이야기는 나중에 2017년도에 가서 밝혀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때의 전봉주에 나타나면서 예로부터 선사들이 병서보기를 즐겼다는 이야기는 종종 들어왔지만 경어선사가 이렇게 병서에 관심을 가져가도 이것을 말했는데 이게 공부야. 번뇌마 싸우는 것도 이거 하면서 굉장히 저는 고개를 갸우뚱거렸어요. 야, 신기하다. 정말 그럴까? 해서 저도 이 선자병법이랑 제갈공명 이거 사다가 봤거든요. 근데 개뿔 무슨 번뇌마 쫓기는커녕 이상해. 그래서 보다가 말고 뭔가 했는데 전혀 몰랐죠. 그래서 이제 요거는 제가 삽입해서 넣은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이 내용은 전봉준 장군과 관계가 있어 보이는 내용이죠. 천사는 이 당시 전봉준 장군과 내양이 있었고, 또 전봉준 장군은 동학농민 운동하면서 여러 가지 전술이 필요했고, 그래서 경어선사가 경어선사의 칠촌이 되는, 말은 칠촌이죠. 칠촌이 아니죠. 삼촌이죠. 되네. 송희옥. 그래서 삼촌이에요. 삼촌. 누가? 송희옥이가 경어선사의 아버지 송두옥의 동생이거든요. 그리고 전봉준 장군의 비서실장이야. 경어선사의 고향인 우동리와 구미리에서 그들이 자주 모였어요. 그리고 동학농민 당시에도 전주의 접장이에요. 누가? 송희옥이가. 그리고 마지막 전주 고산전투에서 전사했어요. 그럴 때 그 송희옥이를 구하려고 전봉준이 막 가요. 가다가 고산에서 죽었다는 말을 듣고, 이렇게 해서 이 이야기는 100% 확실한 경어선사가 전봉준 장군을 돕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걸 알 수 있고, 그렇게 사료되는 부분이다. 그리고 전봉준 장군이 이끈 동학농민 혁명의 교시에도 살생을 하지 말고 생명을 살려주라는 불교적 색채가 짙던데요. 어느 혁명을 일으키는데 교시에 살생하지 말고 생명을 살려주라는 말이 들어. 이건 아니죠. 이게 전부 다 경어선사가 그 송희옥을 통해서 지시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전봉준 장군에게 경어선사는 많은 영향력을 끼쳤을 거고요. 또 전봉준 장군은 전쟁을 나갈 때에도 염주를 착용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잔장, 전장. 여기 전장을 나갈 때도 염주를 착용했다. 그리고 항상 그렇게 했답니다. 그리고 경어선사의 삼수갑산에 대한 일지는 그에 져서 경어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일지도 뭐 전혀 몰랐으니까 뭐 이것도 일지가 쓴 말인데 그냥 몰라서 쓴 이야기. 저도 한번 몰라서 쓴 이야기가 많아가지고 여기를 한 번 더 봤어요. 경어는 실종자다. 왜 실종자일까요? 이유 없이 실종했어요. 이유 없이 사라졌으니까. 몰랐지요. 뭐. 이유 없이 사라져서 실종자인데 왕후 천축국전의 기록자 해초의 실종은 지리적으로는 광대하지만 경어의 실종과 불기는 다시 돌아오지 않았죠. 만국의 조선 식민지 대한제국의 건강과 시간을 벗어나지 않는다. 이게 뭐예요? 일지는 그래도 굉장히 예리하게 접근을 하고 있죠. 어차피 경어선사는 조선의 식민지 만국의 조선 식민지에서 일본 놈들 때문에 가게 된 거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일지는 약간은 접근했지만 그게 전봉준이라는 사실은 전혀 몰랐죠. 대단해요. 아이고 어떻게 하나. 그런 만큼 그의 실종과 돌아오지 않은 불기에는 너무나 조선적인 비극이 응축돼 있어요. 당연하죠. 그래서 아마 일지는 경어라는 책을 썼잖아요. 굉장히 예리하게 접근되어 있어요.
이제 나는 그의 실종을 그가 소멸한 길을 추적한다. 그리고 그는 왜 스스로 이단자라는 운명을 감수하고 저 북방 고원에 방랑자로서 쓸쓸히 소멸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변호하고자 한다. 변호하고 싶다잖아요. 이상해요. 왜 그냥 갔을까? 다 이유가 있어서 갔죠. 조선의 망국과 일본 놈들의 침탈이라는 조선의 비극적인 역사적 그 사실 앞에 경호선사가 희생자가 돼서 갔어요. 그 변호는 경허선의 비밀을, 경허의 영광과 비극을 오늘의 언어로 복원하는 작업인 것이다. 이렇게 썼더라고요. 속상해. 물론 경허선사의 실종과 불기는 망국의 조선, 식민지 대한제국의 공간과 시간을 벗어나지 않죠. 그의 시각은 아주 예리했어요. 그러나 일제도 경허선사와 전봉준과 세속인연의 가족관계를, 여기 세속, 이거 속상해요. 세속인연의 가족관계로 인하여 사라질 수밖에 없었다는 비극적 현실은 꿈에도 몰랐을 거죠. 참으로 경허선사를 변호하는 그의 의지는 매우 강했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근거도 찾을 수 없어서 그 효과는 매우 약했을 것으로 보인다는 얘기죠. 왜? 일지가 그거 쓸 때도 전혀 몰랐어요. 그러나 일지는 역시 의식 있는 안목으로 경호선사가 북으로 떠나야 했던 궁극적 원흉으로 일본을 지적하고 있죠. 경호선사를 가장 잘 이해하고 있었던 점이 매우 높이 살만한 그의 예지기력이라고 생각을 한다, 이런 말이죠. 가장 근사치로 접근한 분이 그래도 일지였어요. 실종됐어? 실종됐지. 그 다음에 경허선사가 삼수가산으로 간 이유는 따로 있었다에 세 번째 이야기예요. 세 번째는 뭐더라? 경허선사가 북으로 간 이유는 따로 있었는데 그 중에 세 번째가 경허집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경허집에도 나와요. 북으로 간 이유가. 근데 전혀 몰랐죠. 영도 몰랐어요. 경허선사와 전봉준 장군과의 관계성은 경허집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데, 경허선사가 전봉준 장군과의 세속 인연으로 인하여 그가 한국 선불교 대선승으로서 감내해야 할 고통은 이만저만한 것이 아니었을 것으로 그 짐작이 충분히 가능해요. 아유, 살아남은 자의 슬픔이라고 하지요, 우리가. 살아남은 자의 슬픔. 어찌합니까? 여기에는 경허집 중에서 1번 경허집 제19강 19강에 있는 경허집이 총 강의가 50강으로 되어 있어요. 경허집만. 경허선시는 265수, 경허집은 제가 다 흩뜨려 버려 갖고 다 50강으로 묶어놨어요. 45강까지는 경허집에 실려 있는 것들이고 46, 47, 48, 49, 50은 제가 그 이후에 발견된 것들, 즉 전주정에서 신건기도 듣고 용운대사 행장도 따로 듣고 치운화상 행장도 듣고 또 여러 가지를 넣어서 제가 거기를 해놨어요. 그래서 그 경허집 중에서 제 19강에 결, 동수정에 동생도솔, 동성불과 개사 이렇게 돼서 거기 묘동이요 제계룡산 동학조당에 참조문 활구하여 홀류득 의처하니 유여동지 공지사사하고 시풍이 아니라 미전심수 자열수하여 수의 우유 정축하니 방광어어 촌주사라 개헐유후 간수림이고 저견 참앙의로다. 이후 간과 상속하여 새로 분원하니 염장신지 불가하고 기유시그 어타야로구나. 이렇게 경허선사 그 동수정의 계사문에 여기 써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해석해 보면 내가 지난 기묘년에 기묘년이면 기유년 기묘 맞나? 기묘년에 1879년 경화선사가 1879년 기묘년 11월 15일 날 대오를 성취하시죠. 대도를 이루신 게 기묘년 1879년이에요. 겨울에 동학산 계룡산 동학사 조사당에서 조사당이 뭐예요? 조실방 있으면서 조문의 활구를 참고하다가 대단한 조문이 뭐죠? 조사선문이에요. 활구 사구냐 활구냐죠. 활구를 참고하다가 경화사는 자기 자신이 지금 대도를 성취했다는 말을 죽어도 안 해? 이렇게 했어요. 이쁘게도 쓰셨죠. 내가 지난 기묘년 겨울에 계룡산 동학사 조사당에 있으면서 조문의 활구를 참고하다가 문득 뜻을 얻은 것이 있었다. 이 문득 뜻을 얻은 것이 바로 대도를 성취한 그 날이에요. 그냥 이걸 읽으니까 지나간 과거가 1879년이 눈앞에 있는 것 같구만. 생생본문이네. 생생하게 살아있죠. 그런데 지금은 아이고 경어가 누구요? 이 경어를 알리기가 참으로 어려운 거는 이 대한불교 조계종에서 안 해요. 대한불교 조계종에서 경어선사를 해야 되는데 아예 할 생각이 0%라니까요. 아무도 안 해요. 그래서 저도 이거 11월 30날까지만 하고 철수하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이걸 지탱하고 감당할 그게 없어요. 아무도 여기에 협조하지 않아요. 그래서 동지들과 함께 공부할 생각이 있었으나 경선이 말 동지래요. 자기가 대선승이면서도 그 같이 수행자를 동지라고 해요. 동지아들과 함께 공부할 생각이 있었으나 그때 한참 풍가라고 하는 것은 유행병을 풍가라고 그래요. 이 낫지 않았어. 그 유행병이 뭐였어요? 콜레라가 막 그때도 심했지요. 그래서 심지가 또한 저열했어요. 왜? 마음속에 무슨 심지가 안 생겼다는 얘기죠. 왜냐면 일단 이 경화선사가 동학사에 있으면서 여러 여건들을 많이 생각하잖아요. 심지가 저열하여 마침내 여유로운 그래서 같이 동지들과 공부할 생각은 하지 않고 그냥 여유로움을 즐기면서 거기에 호소해서 얼마를 지냈죠? 20년을 지내게 돼요. 심지가 머물러 쌓아뒀어요. 뭐 할 생각을 쌓아뒀죠? 공부할 생각, 동지들과 함께 공부할 생각이 아니라 선을 일으킬 생각을 했었는데 그냥 쌓아두고는 어촌과 주막에 거리낌 없이 돌아다니고 그윽한 산골과 숲속을 찾아다니면서 쉬다가 그만 저절로 다 잊어버렸다 이런 얘기예요. 무슨 생각을? 공부할 생각을, 동지들을 가리킬 생각을 다 잊어버렸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경화선사가 그 천장암에서 하산하고 내려오셔서는 여기저기를 다 돌아다니세요. 돌아다니면서도 그 문둥병을 고치기 위해서 여러 곳을 가시게 되죠. 그래서 이제 구절산, 구절암, 또 고금당 여러 가지 돌아다니고 고금당이 아니다. 거기 비안도. 그래서 돌아다니다가 그 뒤에 간과는 창과 방패죠. 그래서 창과 방패인데 이게 바로 간과라고 하는 게 동학농민혁명을 말하는 거예요. 동학농민혁명이 연이어 일어나고 세상 민심이 흉흉해서 내 몸을 간수할 겨를이 없었다. 그러니까 내 몸을 간수할 겨를이 없었다는 얘기는
쫓기는 몸이 돼서 이런 얘기예요. 근데 여기다가 쫓기는 몸이 돼서라고 쓰면 절대로 안 되죠. 내 몸조차 간수할 겨를이 없었으니 내가 어찌 다른 데 생각이 미칠 수가 있었겠느냐 해가지고 여기에 지금 뭐를 드러내놓고 있어요. 동학농민혁명을 지금 드러내놓고 있다니까요. 전쟁이 일어났다 이런 거예요. 여기에서 전쟁이 연이어 일어났다가 하는 건 뭐예요? 동학농민혁명 때문에 또 청일전쟁이 일어나잖아요. 예, 그 얘기예요 지금. 청일전쟁이 일어나서 싸우는 전쟁마다 일본 놈들이 다 승리하죠. 뭐 청일전쟁, 러일전쟁, 뭔 전쟁 다 일어나는데 이 전쟁이 연이어 일어났다는 얘기가 그 얘기를 말하고 있고, 그래서 민심이 많이 흉흉해져서 내 몸조차 간수할 겨를이 없어가지고 경선사가 여기저기로 숨어다녔더라 이런 얘기요. 여사가 자기가 그 얘기를 다 할 수 없어요. 여기에 살짝 비치고 있어요 지금. 경호집에. 경호선사는 자신이 지난 김여년에 계룡산 동학사 조질방에서 조문의 활구를 활구 조문의 활구 류삼이거 마사도래를 참고하다가 장보 일대사를 바쳤죠. 그 사실을 이렇게 겸손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동들과 함께 공부할 생각이 있었으나 그 당시에 전국적으로 별던 풍가 유행병이 콜로라가 아직 수그러들지 않았고 당신의 마음에 결심이 굳지 않아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호서에서 20년간을 보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죠. 그러다가 1898년에 건너오게 돼갖고 요 지금 동수정의 계사문은 언제 써요? 1899년 11월 11일 날 써요. 언제? 1899년 11월 11일 날 이 동수정의 계사문에 맹주가 되면서 이 글을 쓰게 되는 거예요 지금. 경호는 이러한 어수선한 시절을 호서에서 무서 20년을 보내게 되고, 이러한 때 경호는 어촌의 주막에서 거리금시 다니고 뭐 어디 다니죠? 해미읍성 말에 다니잖아요. 그윽한 산골과 숲속을 찾아다니면서 마음대로 돌아다니고 쉬면서 내가 이러한 걸 잊어버렸다라고 지금 쓰고 있어요. 그렇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고 여기저기 쫓겨다닌 거죠. 뭐. 그래서 여기서 어촌은 그의 제2의 고향인 서산천장암 일대 서해안 어촌 마을을 말하고 있고, 산골과 숲속은 경호가 수석하던 여러 호서여러 사찰들이 무지하게 많아요. 먼 장곡사를 시작해서 개심사를 시작해서 뭐 안 가본 데가 없죠. 경선사가. 관촉사를 가고 무량사를 가고 또 뭐를 가더라, 문수사도 가고 여러 가지 사찰을 다 다니면서 경선사가 돌아다녀요. 그 뒤에 여기도 절대로 동학농민혁명이라고 안 하죠. 그리고 청일전쟁이라는 말도 안 해요. 그런 것이 연이어 일어나서 세상 민심이 흉흉해갖고 내 몸을 간수할 겨를, 이게 핵심 포인트죠. 내 몸조차 간수할 겨를이 없었다. 쫓겨다니느라고 정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사회적 혼란을 빌어서 경호선사의 상황을 지금 말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도 죽어도 전봉준 전자도 안 꺼내요. 전봉준 전자도 안 꺼내요. 그래서 당신의 얘기만을 빗대가지고 내 몸조차도 간수할 겨를이 없었다는 것이 거기에 힌트죠. 왜냐하면 경호선사가 뭐 때문에 내 몸을 간수해? 개뿔이나 삼족을배라는 역적에 몰려가지고 내 몸조차 간수할 수가 없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임념불각 성상로안이고 우금 20년 어차이하니 자년 푸른지 막대하고 이욕 봉진 찰지 만인이라 횡담일조 줄표. 횡담일조 줄표는 이렇게 지팡이를 가로질렀다는 얘기죠. 시방도 합주 해인, 해인사에 도착하니까 시적 수선사를 여기서는 수선정사라고 하죠. 수선정사. 옛날에는 선빵을 정사라고 했어요. 백년정사, 해인정사 뭐 이렇게 정사를 붙여요. 그래서 수선정사, 해인사는 수선정사고 통도사는 백년정사고. 그래서 신구 여제 선덕이 동한 제주 제주 머물면서 황양목선, 여기서 황양목선은 뭐죠? 황양목은 1년에 1cm밖에 안 큰데요. 그래서 그 수행자들이 선방에 앉아서 밤만 죽이고 시간을 죽이면서 할 일 없이 수행에 진전이 없는 거를, 그리고 그 선을 무슨 선이라고 해요? 황양목선을 지었다 이런 말을 지금 하고 있죠. 그래서 경호선사가 여기 와가지고 어디서
호서에서 20년을 대충 보냈어? 그렁저렁 보내다 보니 해가 여러 번 바뀜도 알지 못하다가 20년이 지나 지금 여기에 이르게 되었다. 여기는 어디? 해인사? 이거 동수정의 계사문 결사하는 곳이죠. 수선사에. 해인사 수선정사에 이르게 되었어요. 1899년에 스스로 부처님의 은혜가 더없이 금을 생각하고 진찰, 무지무지하게 많은 사찰에 10,000분의 1이라도 하나 갚고자 하여 하나의 벼랑을 빗겨매고 아까 했죠. 행단, 합천 해인사를 찾았다. 그때 마침 선방을 새롭게 짓고자 했지요. 해인정사를. 그래서 여러 선덕들과 함께 겨울 동안에 그 해인정사에서 황양목선을 지었어요. 황양목선을 짓다가 이제 거기서 그걸 하게 되죠. 그래서 경화선사는 대선승으로서 호서의 생활을 그렁저렁 보내다고 했는데 그렁저렁 보내지 않았지요. 전봉준 때문에 찌들찌들해가지고 쉴 날이 없었어요. 그래서 해가 여러 번 바뀔도 알지 못하다가 20년이 지나 지금 여기에 이르다 말하고 있는데 전봉준 얘기는 죽어도 안 해. 그것은 전봉준 장군의 죽음으로 인하여 여기 한번 봐봐. 죽은 A가 또 뭐냐 이거 왜 음자가 여기 있으면 이렇게 나오나 보지? 재밌네. 죽음으로 인하여 자유롭지 못한 몸이 되고 보니 스스로 은거를 하게 되었고 불법을 제대로 펴지 못한 가운데 이거 해인사에 와서 결살하게 됐단 말이야. 그래서 부처님의 은혜가 더없이 크는 걸 생각하고 진찰에 띠끌만한 진찰에 띠끌 세계에 넘치고 넘치는 우리가 진찰이라고 하죠. 같은 세계에서 사바중생 세계에서 10,000분의 1이라도 중생들에게 부처님의 법을 부처님의 은혜를 갚고자 해서 바랑 하나 딸랑 들켜매고 여기 합천 해인사에 왔더라 라고 지금 경화선사가 쓰고 있어요. 근데 죽어도 전봉준 얘기는 안 꺼내? 안 꺼내지만 거기다 써있어? 거기다 써있어. 그때 마침 해인사에는 선방을 열고자 했고 여러 선덕들이 모여서 1899년 겨울에 황양목선을 지었는데 여기는 뭐야 겸양지덕으로 표현하고 있죠. 그리고 경화는 지난 1899년 기묘년 겨울에 11월 15일 날 계룡산 통학사 조사당에서 방문을 걸어 잠그고 조사 활구를 장구했는데 걔가 여러 사미가 마사도래요. 그래서 그거를 해결하고 호련히 뜻을 얻었어 하는데 이것이 결사문의 시작이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결사문의 시작이에요. 이게 정해결사예요. 그 후에 뜻이 맞는 사람과 결사를 공부할 생각이 있었으나 그곳 천안에서 만났던 이것도 경호가 천안이 아니에요. 그때는 모르고 전봉준을 몰랐을 때는 천안이었는데 전봉준을 알고 나니까 김태읍이 쓴 만경정읍이 김제가 맞더라 이런 얘기예요. 왜? 김제만경으로 내려가잖아요. 전봉준 때문에. 그래서 의지도 또한 굳세지 못해서 시절 인연도 만나지 못해갖고 용단을 내지 못하다가 개망지심을 드러내고 그 당시에 자신의 심정을 솔직히 드러내고 있는데 솔직하지 않아요. 솔직한 줄 알았더니 하나도 안 솔직해요. 왜? 전봉준 얘기를 안 꺼내잖아요. 전봉준 때문에 엄청 힘들어요. 20년간. 말도 못하게 힘든 그 시간을 보내죠. 경화선사가. 그런데 절대로 말해요 안 해요? 말 안 해. 여기에 그래서 경화선사가 전장암 보임 이후에 전장암에서 보림을 한 이후에 20년간을 호서에서 떠도는데 여유롭게 놀고 그거 아니라니까. 힘들었어요. 전봉준 장군 잠깐은 좀 했었죠. 근데 전봉준 장군에 끼어들면서 굉장히 어려운 생활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주막에서 만공 스님하고도 왔다 갔다 하고 시내가에서 쉬기도 하고 여러 호소를 도나들죠. 예, 그런데 그 뒤에 뭐라 그래요? 응? 그 뒤에 경화가 뒤에 겪은 세상에는 여러 가지 소요 사태가 일어났다는데 이 소요 사태는 뭐예요?
동학농민혁명 또는 청일전쟁 여러 가지가 일어나서 세상일이 어지러웠어요. 그래서 자기 몸 좋다 못 가졌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또 뭐라 그래요. 스스로를 위로하면서 일제하에서 시대상에서 선지식으로서 불교를 혁신하지 못하고 고뇌함에 지낸 세월을 말할 수가 없었어요. 전봉준 때문이었다는 것을 선각자들이 대석학으로서 세상의 지식인인 경어가 자신의 뜻을 펴지 못하고 접어둔 채 그거를 속으로만 삭히고 기회를 보면서 세월을 보내다 보니 그럭저럭 20년이 흘러갔는데 경어선사는 아무것도 나서지 못했죠. 그래서 지금의 인사 수성계열사에서 그 감회를 토로하고 있고, 하지만 전봉준 장군과 이야기는 끝내 말하지 않아요. 그리고 스스로의 처지를 어쩔 수 없이 감추고 대중에 드러내지 않는 괴로움을 견뎌야만 했겠죠. 슬픈 이야기죠. 그러다가 일일 화로 변단란이요. 화로에 단란하게 둘러싸여 있다는 얘기예요. 두어급 고인지 결사판도 책제 공개 여망홀럭 생각해내고는 기지 원실려가였도다. 수용 산출하니 한기회 우지만 지만야이고 욕즉욕의 결사동맹 맺고자 했죠. 취어의 맹주 연염급어 당일 소외하고 불운지 막대하여 불고기제 지용루하여 성지불검하고 도의 미충냐라 불시일사 이척 허지하였도다. 이런 얘기요. 어느 날 화롯가에 둘러앉아서 말하던 끝에 고인들이 결사하여 도에 힘쓴 것을 비춰. 이 고인 누구죠? 보조국사 진울이에요. 900년 만에 경어선사가 이 이야기를 끄집어내요. 보조국사 진울이 결사를 한 거는 뭐랬죠? 거조함, 팔공산 거조함에서 정예결사를 하게 되죠. 그 얘기를 끄집어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공, 거기 있었던 모든 수행자들이 모두 잊었던 것을 생각해내면서 그 지원, 뜻하는 바에 원하는 바와 그 신심력이 말이 마치 물이 용솟음 치듯하고 산이 우뚝 오르는 듯하였고, 그래서 그 만남이 우리가 왜 이제야 만났느냐 늦은 것을 한탄하면서 곧 결사 맹주로 하기로 나를 추대하여 맹주로 삼았다. 이런 말에 경어선사를 맹주로 삼았어요. 동맹이니까, 결사 동맹이니까 맹주가 되겠죠. 나는 지난날의 소회의 미침에 내가 지난날을 기억해서 마음에 품은 걸 생각해 보봐. 부처님의 은혜가 막대함을 생각하고 그 제주의 용로함과 성품이 단속지 못함과 도기가 아직 채워지지 않음을 돌아보지 않고 단 한마디의 사양함도 없이 문득 허락했다. 여기도 이제 경사가 이제 스스로를 낮춰가면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마종이라고 뭐쩌고 하니까 성품이 단속지 못하다고 말했고, 내 재주가 별로 많지 않다라고 하면서 그 스스로가 그래도 내가 한 방에 그거를 허락했다는 얘기가 맹주를 허락했다라는 내용을 지금 쓰고 있는데, 이것도 경어선사는 1899년 10월 15알, 요 알 틀렸네. 1. 동안거 결제 이래 해인사 수선사를 창건해갖고 동안거 결제를 하면서 수선사에서 뭐 했어요? 동안거 결제하는 도중에 화롯가에 둘러앉아가지고 고인들 얘기를 하다가 그 결사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동맹을 맺게 돼갖고 그게 발기가 되었어요. 이때 제공이 모두 그 옛날에 그 보조국사 진울이 했던 이야기를 잊었다가 기억해내가지고 그 지혜과 실력이 의욕이 막 용솟음 쳤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 자리에서 대중이 의기가 충천해갖고 의기가 투합돼가지고 이 결사를 진행하게 되었더라 해갖고, 이때의 경어선사를 뭘로? 그래서 경어선사를 맹주로 하니까 경어선사는 그때 이 결사의 배경에 경어선사가 일본 놈들에 대한 저항 의지가 꽉 차 있어. 오냐 이 참 놈들아, 한국 불교가 살아있다 라는 자립의 의지와 독립을 스스로 내보이기 위해서 스스로 보조 이래 200년간이 아니야 900년. 야 이게 와 900년이요 900년 890년이니까 900년 900년간 단절되었던 정예의 결사를 결성하여 조선을 짓밟기 위해서 민족의 애국자 전봉준을 죽이고 자신 또한 구렁텅이로 몰고 가고 온 일본에 대해서 무의미의 저항을 했던 거예요. 그걸 사람들은 아무도 몰랐겠죠.
그래서 그 만남이 우리의 만남이 늦은 것을 한탄하면서 곧 결사맹 동맹하기로 하고 경호 자신을 그 자리에서 주대하여 맹주로 삼았다는 내용을 담고 있고, 그리고 자신은 지난날 소외의 미침에 생각해보니 부처님의 은혜도 하나도 못 갚았고 또 내 재주가 용렬하고 성품이 단속지 못하고 또 도기가 아직 채워지지 않았다 라고 하면서도 내가 한마디의 사양음도 없이 문득 허락다는 것을 교명지독으로 자신을 스스로 표현해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처럼 경우는 스스로 부처님의 은혜가 막대함을 생각하고 만분의 일이라도 갚고자 해서 진리를 주장자를 둘러매, 진리는 이렇게 주장자를 가로질러 둘러맸다는 얘기죠. 그래서 합천의 인사에 오게 된 얘기를 말하고 있고, 그동안의 결사를 하고자 했던 자신의 의정을 드러내고 이 결사의 시작의 연유를 말하고 있고, 그래서 마침 선방을 지었는데 새로 건축했고, 여기서 선옥들과 황양목선을 지어가고 있는데 황양목선에서 하다가 하락가에 둘러앉아가지고 예전 사람들이 수도하던 결사 얘기가 나와서 이것이 언급돼갖고 여기서 결사의 도화선이 되었더라 라고 적고 있죠. 그죠? 라고 적고 있어요. 굉장히 많이. 일단 여기서 끊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하나 더 할까? 어디냐? 한 개만 더 하자. 그러나 이 와중에 여러 선덕들은 모두가 잊었던 것을 생각해냈죠. 그래서 그 지원과 신심이 아주 산처럼 물이 솟아오는 듯해서 결사했고, 그리고 맹주로 경허선사를 추대했고, 그런데 이 결사의 원만한 성취를 선포하고 있지만 경허선사 속내는 따로 있는 거죠. 네, 이놈들, 일본 놈들. 그래서 이것이야말로 천봉준 장군의 시체를 부대자리에 담아서 들고 달아난 경허선사를 찾기 애란이 되어 있는 일본 경찰에 쫓기는 범으로 그들에게 그나마 경허선사에게 내보이고 있는 최고의 몸부림이죠.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경허선사가 위험을 무릅쓰고 대중 앞에 나서서 그 결연한 의지를 보여가지고 이거를 3년 결사로 이어가고 있어요. 근데 이 3년 결사 다 보고가 못 보고 가요. 그렇게 해서 경허선사는 삼수갑산으로 떠나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리고 여기서 끊도록 하겠습니다.